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오는 6월 3일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21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은 선거일 전날인 다음 달 2일까지 총 13일로 후보자와 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 위옷, 표찰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현수막을 비롯해 차량에 부착된 확성 장치 등을 이용한 공개 연설 등도 가능합니다. 한편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하거나 게시할 수 없고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 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또 선거운동과 관련한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됩니다. 지난해 의성 대형 산불 이후 자연복원에 들어간 고은사 사찰림이 빠르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안동 환경운동연합 등 5개 단체와 이규송 강원대학교 교수 연구팀은 현재 고은사 사찰림의 소나무림 비중이 기존의 100분의 1로 줄었고 해당 자리는 굴참나무 등 참나무류가 채웠다고 밝혔습니다. 토양 침식 위험 구간도 4.7배 줄어든 것을 확인하며 지난 1년간의 변화를 봤을 때 자연복원 가능성이 확인된 지역은 인위적인 개입보다 자연의 회복력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연대체는 오는 8월 식생과 동물, 음향과 곤충 4분야를 통합한 고은사 사찰림 자연복원 모니터링 종합결과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경북 영주시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우창윤 후보와 국민의힘 황병직 후보, 무소속 황선종 후보의 3자 대결이 펼쳐지는데요. 각자 뚜렷한 개성과 공약으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새 후보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도시건축 전문가 우창윤입니다. 30년 일당 독식을 종식시키고 영주를 새로 고치겠습니다. 저를 키워주신 영주의 은혜를 갚고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여 살기 좋은 영주를 만들겠습니다. 영주를 바꿔야 하는데 어떻게 바꿀까 고민하다 작년부터 3,000km 전국 11개 도시 15개 현장을 벤치마킹했습니다. 저희 부족한 점을 깨닫고 정책 수립과 실현에 자신감을 확실히 얻었습니다. 영주를 바꿀 준비 됐습니다. 시민 여러분, 영주 납공장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4년을 끌어온 납공장 문제가 또다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만약 이번 재판에 진다면 납공장은 가동됩니다. 그래서 제가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이 납공장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기호 5번 황선종입니다. 주요 공약은 첫째, 예산 2조를 확보하여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둘째, 동서횡단 철도 착공 및 수소 발전소를 유치하여 친환경 에너지 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기본소득 연 120만 원을 시민에게 지급하여 생활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이룩하게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원도심 재개발 및 택지 도시기능 보완, 통합돌봄 강화, 시민주권 회복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전통시장을 현대화 산업한다 해서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습니다. 오래된 낡은 공설시장을 전면 정비해서 주상복합 아파트로 만들겠습니다. 규제 자유 특구, 기회발전 특구를 지정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최악의 시청 주차난은 즉시 해결하겠습니다. 이 밖에 일하고 싶은 공직 분위기를 만들어서 영주시청 민원 업무를 최상 등급으로 만들겠습니다. 납공장 문제를 해결을 하고 그로 인한 부정부패까지 척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환경오염 방지 조례를 제정을 하겠습니다. 시민건강위원회도 만들고
그리고 우리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기관 산업을 국가 균형 발전에 맞추어서 도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성천 국립공원화도 추진해 보겠습니다. 강한 여당, 강한 시장, 새 시대 새 인물 우창윤이 영주를 새롭게 만들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책과 인물을 보시고 선택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새 시대 새 인물 우창윤입니다. 감사합니다. 시민 여러분, 지난 95년 민선 이후 31년 동안 영주시정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영주가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저는 영주를 시민의 것으로 만들어 놓겠다는 약속 한 가지는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지난해 여름에 우리 영주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영주역 광장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낙공장 문제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이 가능성을 이번 선거에까지 이어서 반드시 변화를 이루어야겠습니다. 6.3 지방선거,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청도군수 선거전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현직 군수와 이에 맞서는 두 무소속 후보가 저마다의 청도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신병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김하수 후보는 지난 4년간의 군정 성과를 강조하며 중단 없는 청도 발전을 내걸었습니다.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7,56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점을 부각하며 미래 성장 동력인 청도 자연드림파크의 조기 완공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김하수는 아이들과 청년들에게 희망과 꿈을 줄 수 있는 확실한 후보일 뿐만 아니라 어르신과 또 여성들에게는 편안함과 안전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후보입니다. 그리고 농민과 자영업자들에게는 더 큰 부가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확실한 후보가 김하수이기 때문에 이에 맞서는 무소속 박권현 후보는 24년 의정 경험을 무기로 행정 전문가임을 내세웠습니다. 박 후보는 김 후보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정조준하며 청도 예산 1조 원 시대와 군민 평생 연금 도입으로 지역의 자존심을 바로 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권현은 청도 대변혁 5대 공약을 내걸고 청도를 변화시키겠습니다. 민생, 미래, 사통 발달, 상생, 행정 쇄신 24년 압도적 경험으로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군 의원직을 내려놓고 출마한 무소속 이승민 후보는 세대 교체를 내걸고 현장 민심을 파고들었습니다. 지역 리더십 붕괴와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군립의료원 설립과 실질적인 현장 행정을 펼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청년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약자가 대변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약자를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청도군은 구태 정치로 인해서 관습 정치로 인해서 우리 청도군이 자꾸 절망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위기를 잘 극복해서 기회를 만들고자 이렇게 나섰습니다. 현직 군수의 예산 성과론에 맞서 무소속 후보들의 의혹 제기와 인물론이 맞물리면서 선거 분위기는 정책과 공방의 다자 대결 구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기입니다. 예천 국제 스마트폰 영화제에 출품됐던 작품 중 16편을 집에서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예천 국제 스마트폰 영화제가 콘텐츠 배급 유통사인 주식회사 얼리버드 픽처스와 배급 계약을 체결해 오는 8월부터 국내 IPTV와 OTT 플랫폼을 통해 영화제 작품 16편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지역의 영화제 작품이 전문 배급사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건 이례적인 사례로 예천 국제 스마트폰 영화제는 앞으로 작품 지식 재산권 사용권을 활용한 후속 사업과 영화제 홍보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한편 올해 진행되는 제8회 예천 국제 스마트폰 영화제는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개최되며 작품 접수는 오는 7월 3일 마감합니다. 안동시가 봄철 산불 조심 기간에 운영했던 산불 방지대책본부가 산불 피해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봄철 강수량 저조와 산불 위기경보 경계 단계의 조기 격상 등 악조건이 있었지만 올해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안동 내 산불 발생은 2건, 피해 면적 0.3헥타르를 기록했습니다. 직전 5년간 평균 발생 건수인 5.6건, 피해 면적 66.76헥타르 대비 각각 64%, 99%가 감소한 수치입니다.
안동시는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은 5월 15일부로 끝났지만 부처님 오신 날 연휴와 지방선거에 대비해 산불 방지 대책 본부를 투표 종료일까지 연장 운영할 방침입니다. 경상북도가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의 자연재난에 대비해 재해 취약 지역을 점검했습니다. 황명석 경북도지사 권한대행은 21일 예천군 감천면의 재난 피해 지역과 재해 복구 사업 현장을 찾아 주민 안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수안리의 주민 대피 시설 운영 상황과 주민 대피 체계를 살핀 후 벌방리 재해 복구 사업 지구를 찾아 사업 현황과 사방댐 설치 등을 점검했습니다. 또 상월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배수 펌프장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이 밖에도 경상북도는 마을 순찰대 운영 체계를 고도화하고 주민 대피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여름철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대응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천 비행장 소음대책 지역 주민에게 보상금 약 17억 7천만 원이 지급됩니다. 예천군은 2026년 제1회 예천군 지역 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역별 소음 기준에 따른 보상금의 전입 시기, 직장 실근무지 위치, 군복무 기간, 해외 체류 등 감액 기준을 적용해 보상 대상자와 금액을 결정했습니다. 개인별 지급 금액은 이달 말까지 발송되는 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결정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은 7월 30일까지 예천군청 환경관리과 환경관리팀에서 접수하며 별도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8월 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최근 이어지는 고온 현상으로 고추 재배지에서 진딧물과 총채벌레의 발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동시가 고추의 적기 방제를 당부했습니다. 주요 진딧물인 복숭아 혹 진딧물은 잎을 세로 방향으로 말리게 해 생육을 저해하고 목화 진딧물은 배설물로 잎과 열매를 오염시키고 총채벌레는 잎과 줄기, 과실의 개사와 기형을 유발하는 토마토 반점 위조 바이러스를 매개해 상품성 저하를 유발합니다. 안동시는 진딧물과 총채벌레의 밀도가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5월 하순부터 적용약질을 적기에 살포하는 게 중요하다며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해충의 생태적 특성을 파악하고 약을 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송군 분안면에서 2026년 풍년기원제 및 통일살 손모내기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행사에는 청송군 관계자와 전국 농민회 총연맹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해 올 한해 풍년 농사를 기원했고 참석자들은 직접 논에 들어가 전통 방식의 모내기를 재현하며 우리나라 농경 문화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송군은 앞으로도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업 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송군과 청송미술협회가 2026년 제6회 청송야송미술대전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청송야송미술대전은 청송 출신의 한국 화가 고 야송 이원좌 화백의 예술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해 마련한 공모전으로 미술 부문과 서예 부문으로 나눠 운영합니다. 출품 자격은 기존보다 완화해 국적과 관계없이 만 18세 이상이면 1인당 최대 2점까지 출품할 수 있고 미술 부문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500만 원, 서예 부문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300만 원을 각각 수여합니다. 접수는 오는 8월 27일까지며 수상작은 10월 중 군립 청송야송미술관에서 1개월 동안 전시됩니다. 안동시가 체류형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속도를 냅니다. 안동시는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하회마을을 비롯한 안동의 세계유산과 전통미식, 야간 관광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며 지역의 야간 관광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미식 관광을 활성화해 안동을 머무는 도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택과 한옥 숙박은 물론 국내외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확충해갈 계획입니다. 경상북도가 올해 봄철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가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가 발표한 봄철 산불 방지 대책 추진 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피해 면적 100헥타르 이상의 대형 산불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전체 산불 45건 중 88%를 1헥타르 미만의 소규모로 막아낸 것으로 나타냈습니다. 특히 영농 부산물 파쇄 지원 사업 등 불법 소각 예방 활동을 통해 이와 관련한 산불은 10년 평균과 비교해 45% 감소했습니다. 한편 경상북도는 부처님 오신 날 연휴에 대비해 산불 방지 대책 본부를 이달 말까지 연장 운영할 방침입니다. 예천군이 오는 10월 15일까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산사태 대책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산사태 대책 상황실은 기상 모니터링 활동을 하다 기상특보와 산림청 산사태 예측 정보가 접수되면 즉각 상황 판단 회의를 열고 산사태주의보 경보 발령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천군은 또 국지성 호우의 정밀한 예측을 위해 6월 중 산악 기상 관측망 9개소를 구축하고 산사태 모니터링 CCTV 6개를 상시 운영해 위험 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계획입니다. 산림 임접지 거주민 1,700여 명을 대상으로는 찾아가는 산사태 예방 교육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안동에서 만났습니다. 이번 회담은 지난 1월 일본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에서 열린 정상회담 이후 약 4개월 만에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한일 정상 간 신뢰와 우위를 확인하는 성격이 크다고 분석됩니다. 회담에서 두 정상은 한일 관계의 발전 방향을 비롯해 경제, 사회, 국민보호 등 민생에 직결된 다양한 분야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언론 발표 이후에는 안동 지역 종가 고조리서인 수운잡방 요리를 접목한 퓨전 한식과 안동 전통주인 태사주와 안동소주, 일본 나라현의 사케 등을 준비해 양국의 화합과 우정을 표현했습니다. 안동시가 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를 예방하고 확산을 막기 위해 진행하는 것으로 오는 10월 말까지 단속을 이어갑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최근 3년간 소나무 재선충병이 새롭게 발병하거나 재발한 원인의 약 67%가 인위적인 확산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특히 상당수가 땔감용 화목 이동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안동시는 단속 기간 중 화목 사용 농가를 비롯해 찜질방과 제재소, 조경업체 등 소나무류 취급 가능성이 있는 현장을 방문해 무단 이동과 보관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청송군이 봄철 농촌 일손 돕기를 다음 달 초까지 추진합니다. 고령자와 부녀자, 장기 입원 환자 등 영농철에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한 이번 일손 돕기에는 사전에 작업 요령 교육을 받은 공무원 150여 명이 참여합니다. 청송군은 짧은 기간에 많은 인력이 필요한 사과 적과 작업에 집중적으로 인력을 투입해 지역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우수한 품질의 사과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경상북도가 핵심 성장 인프라 추진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19일 도청에서 열린 이번 회의는 경북의 미래 성장 기반이 될 주요 인프라 사업의 추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특히 공항과 항만, 철도, 산업단지를 하나의 성장축으로 연결해 지역 산업과 공간 구조를 함께 전환하는 미래 성장 전략이 논의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대구 경북 신공항의 착공 방안과 배후도시 조성을 비롯해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광역교통망 구축 등이 핵심 과제로 다뤄졌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